페이지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 펴였습니까? 네, 이제는 권리에 관한 등기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절차 총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절차 총론 마무리하고 이제 권리 등기 강론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절차 총론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차 총론 어떻게? 한번 다시 복습을 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만 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에 강론 문제 다른 게 없어요. 이 절차에서 배웠던 것들이 강론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절차를 좀 열심히 하시면 강론은 정말 쉽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강론에서 볼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권리 등기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 이후에는요. 자, 네 번째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어느 한 절반 정도를 보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를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건데,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권리 등기에서 핵심이고요. 요 두 가지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지분에 관하여 인지 또는 전부 인지해서 일부 인지, 전부 인지를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리를 하고 나서야 이 다음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애초에는 제일 처음 지분에 관하여 학습을 할 거고, 지분에 의한 보존 등기, 일부에 의한 보존 등기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마치고 나면 우리는 신청인의 지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 언제?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해서 요 세 가지를 학습을 할 거예요. 이랬나요? 그리고 보존 등기는요,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로, 수용, 신탁, 상속, 유언,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도 출제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요. 자, 권리 등기는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같아요. 먼저 최초의 1인이요. 전원을 위한 등기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부 공유자 중 1인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자신 지분만에 의한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자신 1인이 지분만으로 전원을 위한 보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또 비교를 해서 뭡니까? 1인이 전원을 위한 이전 등기가 된다 안 된다의 여부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례는 원칙과 예외로 나눌 거예요. 자, 원칙과 예외로 나눌 건데 원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사례는 다음 같을 거예요. 자, 답은 X 부동산을 신축했어요. 100억짜리 토지 위에 어떻게 시설비를 100억을 더 들여서 200억짜리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어떻게 총 들어간 돈은 200억이지만 얘는요, 시가 따지면 500억, 600억 넘어가요. 저는 이런 좋은 건물이 지어졌구만이라는 소식만 들었지.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배야. 요거 내가 지금 돈 들인 것만 200억이거든. 그런데 니한테 1억 해줄게. 좋은 기회다. 사라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팔랑기 때문에 팔랑팔랑하면서 1억, 200억, 1억 하면서 막 사고 싶어요. 1억이야 현금 유통 할 수 있으니까 대출받으면 되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팔랑기긴 해도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한번 따져봐야죠. 200억짜리를 1억에 사게 되면 자,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특정 매매로 해서 199억 증여로 볼 거예요. 맞나요? 199억만큼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미에서 더 과세를 징벌세를 낼 거고요. 또 200억짜리 건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 들까요? 대략 수천만 나올 겁니다. 또 이 200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다. 보유세 또는 소유세 뭡니까?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면 1년에 이 200억짜리를 1억 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1년에 나간 돈만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1억 때문에 샀다가 저는 수십억 매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십억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살랍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맞나요? 자, 좋지만 되게 아쉽긴 해요. 200억인데, 1억인데 라고 하면서 되게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똥똥 칩니다.
그 나쁜 놈입니다. 악덕 부동산업자인 주단태가 제 친구예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니, 내는 못된 놈입니다. 못된 놈이 와서 성비가 좋은 기회다 사자 이런 겁니다. 안 한다. 나는 이거 사봐야 200억이 되는 200억짜리를 1억에 사봐야 그 관리비도 없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어떻게 나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태가 꼬시죠. 살살 꼬십니다. 야 성비야 1억 내가 낼게. 그리고 니는 세금 나오면 세금 내가 다 낼게. 대신에 니는 내랑 2분의 1 고기로 올리고 니는 뭐 하면 된다. 나중에 팔았을 때 200억이든 100억이든 10억이든 팔면 돈 반 니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도 지가 다 내고 관리비도 지가 다 내고 또 미안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눈치 보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처럼 주면 안 되나 라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게예요. 당장에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팔랑팔랑합니다. 팔랑팔랑 이거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 그리고 팔면은 난 세금 하나도 안 되고 팔면은 절반 막 되게 좋은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팔랑팔랑 할수록 어떻게? 다 따져봐야 돼요. 주단태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진짜 못된 놈. 진짜 못된 놈인데 저한테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요? 아니 이런 좋은 거 있으면 너희 친구끼리 하지. 너희 가족끼리 하지. 왜 나한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알아본 거예요. 이거 무슨 건물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알아보니까 예,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건물을 관심 있고 살라 하고 있던 사람들,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 등기하려 했던 사람들 다 죽어나갑니다. 매매 계약하고 나면 죽어버리고 매매 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 하러 가다가 있다가 죽어버리고 아 교수님 우리 배웠잖아요. 제3자의 이전 등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제3자의 이전 등기 공동으로 신청하다가 걔도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 어떻게 이제서 저한테까지 온 겁니다. 1억에 사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하는 순간 저는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수작이에요. 주단태는 왜 저한테 꼬신 겁니까? 지 혼자 사면 100% 죽거든요? 저랑 사면 2분의 1 확률로 살아요. 그리고 주단태는 나쁜 놈이라겠죠. 못된 놈이니까 계약하고 어떻게 해서 지가 죽으려면 내를 죽이겠다 생각이 돼요. 주성매는 말랑말랑하니까 지는 못된 놈이니까 독하니까 인마가 100%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는 살라고 내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 이거 절대 안 할란다. 내 등기하지 마라. 나는 강의하면 재밌으니까 강의로 평생 죽을란다. 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거 뭐 수신도 차단하고 연락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단태가 그래 네가 그래봐야 어떻게 내가 등기할란다. 라고 하면서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주성배 2분의 1 단태 2분의 1 해서 1인이 전원, 명의, 이전 등기를 지가 막 경유해버린 겁니다. 이 등기 가능, 불가능? 이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하면 전 죽어요. 다시 한 번요. 자, 제가 죽기를 바라면 가능이고요. 그 반대면은 불가능. 자, 이 등기 가능, 불가능? 네, 가능이라고요? 불가능. 이 등기는 불가능. 왜? 하면 죽는다니까요. 왜? 이때는요, 이 이전 등기를 경유하게 되면 등기하자마자 물권 변동. 이때의 등기는 뭡니까? 물권 변동 효력. 네, 맞아요.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이기 때문에 얘는요, 물권 변동 권리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의무까지도 부담하는 것.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자, 주성배는 의사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의사표시가 없이 물권 변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이 전원 명의의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가능하면 죽습니다. 만약에 저희 강의하다가 탁 죽어버리면요. 얘 주단태가 등기한 겁니다. 그거예요. 저는 죽기 싫어서 등기를 안 했는데 지가 하면 된단다? 안 된다가 원칙. 자, 다시 한번요. 원칙 뭡니까? 1인이 전원 명의의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1인이 전원 명의의 등기를 하는데 가능한 등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자, 이 X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자 2분의 1 금전과 2분의 1 노력을 들여서 힘과 공과 시간을 들여가지고요, X 부동산을 신축하게 됩니다. 자, 신축하자마자 등기 없이 갑과 을은요,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 지분으로 뭡니까? 공유 지분으로서 물건을 소유하게 됩니다. 맞나요? 자, 신축하게 되면 등기 없이 이미 취득 끝났어요. 그런데 자, 갑이 이런 겁니다. 갑이 을한테 을아라 빨리 등기하고 팔자. 등기해야 처분되니까 빨리 보존등기하고 우리 처분해서 짜장면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놀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세금 깎아줄 거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는 겁니다. 계속 얘는 하루가 급한데 빨리빨리 돈 쓰고 싶은데 얘는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혼자 등기하러 가란다. 라고 하면서 1.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분의 1 해서 자신의 명의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만에 의한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불가능? 물론 키워드라면 일부 보존등기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맞아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의 등기부, 일물 일건주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등기부, 하나의 권리. 여기는 몇 개짜리 권리? 반 개짜리, 반쪽짜리고 0.5개짜리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안 된다고요. 등기 각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했던 갑은요, 기분 더 나빠졌습니다. 등기하면 등기관도 지 등기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다시 한번 1.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어떻게? 1인이 전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해버립니다. 다시 한번요. 1인이 전원 명의 보존등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이 등기는 가능해요. 등기하면 죽는다며. 얘는 가능해요. 예, 이 등기는 가능해요. 왜? 이때는요, 보존등기 한다고 해봐야 보존등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변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신축할 때. 만약에 동일 사례를 놓고 권리를 취득하면 죽는다라고 하면 얘는 등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얘는요, 죽으려면 신축할 때 죽어야 됐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1인이 전원명의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지만 1인이 전원명의 보존등기는 가능합니다. 또 1인이 자기 지분만에 의한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권리의 일부에 관하여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되었습니까? 그래서 자, 보존등기에 관하여 일부, 전부에 관한 지분 개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뭐 단독 신청도 가능할 거고, 아니 보존등기 공동 신청할 사안을 1인이 단독으로 가능, 불가능의 사례를 나눴고요. 자, 정리하고 나면 자, 우리는 신청인의 지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신청인. 자, 보존등기는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까? 보존등기 아무나 신청합니까? 아니에요. 보존등기는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정해진 자만 신청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요. 보존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정해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대판수, 대판특수 있던데, 예, 걔들이 법률 규정으로 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다면 다음 같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요, 대판수인 자라면 보존등기 가능해. 하지만 건물이라면요, 대판 특수라면 보존등기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은 좀 이따가 기출지문으로 정리해드리겠지만 바로 건특을 그렇게 물어봅니다. 건특. 대판수, 대판특수인데 뭐가? 특이 그렇게 빈출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자만, 규정에 정해진 자만, 대판수, 대판특수인 자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이 신청의 지위 대판수, 특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예요. 자, 대를 보면요, 110페이지 밑에 맨 밑에 쪽에 양갈로서 한번 보존등기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대장의 동그라미 있어요. 건축물 대장할 때 대장 동그라미.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의 자입니다. 그래서 대장은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 있습니다. 자,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가다가 차에 봐 죽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의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인은요, 자신의 명으로 직접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포괄 승계의 지위가 물어본다면 얘가 나와요. 자, 특정 유증 받은 자, 위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유증 받은 자는요, 보존 등기 신청할 지위에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 특정 유증 키워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얘가 포괄 승계인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특정 유증인은요, 특정 유증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다 아니다? 아니었죠. 얘는 계약입니다. 계약. 포괄 승계가 아니라, 자, 포괄 승계가 아니라 얘는 계약이란 거예요. 계약. 이해겠습니까? 구분하시고. 자,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아니지만 국으로부터 이전은 받았지만 뭐한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최초 소유자는 아니지만 국으로부터 이전은 받았지만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처럼 뭐한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거예요. 미등기 토지예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대장상 누구로부터? 국으로부터 이전받은 자는요. 이전받은 자는 뭐 할 수 있다? 예,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예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111페이지. 111페이지. 맨 위쪽에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111페이지 동그라미 디귿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자, 지적공부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하여만이고요.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최초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만이고 국가로부터 이전 받았다면 얘는요, 최초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다가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됩니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판결을 볼 건데, 자, 요번에는 판결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판결입니다. 자, 확정 판결로서 소유권을, 그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다시 한번요. 확정 판결로서 소유권을, 그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뭐 한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확정 판결의 종류는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 종류 불문하고 전부 해당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의 종류 가린다 안 가린다? 가리지 않고 판결문으로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타시험 등기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통상은 우리가 계속 기출지문으로 출제되었던 부분 다음과 같아요. 확정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전부 가리지 않고 확정되었다면 판결로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거를 물어보는데 전부이냐 나눠지냐인데요. 이 최근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 어떤 사례라면 확정 판결, 어떤 사례라면 확인 판결로서 보존 등기 할지, 어떤 사례라면 이행 판결로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를 구분하는 그 판결의 그 사례가 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꽤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이 사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느 상황이라면 어떤 판결로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확인 판결 봅니다. 확인 판결. 자,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갑은요, X부동산을 신축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대장도 등록 안 하고 보존 등기도 안 하고
대장도 아직 안 맞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자, 안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A하고 등록을 시켜버린 겁니다. 얘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가라고 있는데 보니까 대장에 떡하니 누가 A가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타인명의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판사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판사님, 이거 제가 지었는데 이 건물 내 건데 A가 지 맘대로 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 이름 돼 있거든요. 내 거라고 좀 해 주세요. 확인 판결. 그래서요, 소송을 어떤 소송을 건다?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님, 이거 내 거라고 좀 해주세요. 내 거인 거 확인 좀 해주세요. 바로 소유권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확인의 소송. 그럼 소유권 확인 소송 제기하면 판사가 어떻게? 네가 땅 샀고, 네가 그 땅에 뭡니까? 돈 지불하고, 공사자 불러서 공사대금 입금하고, 네가 다 했네. 네 거 맞네. 값거 맞네라고 확인 판결로서 소유권 확인 판결로서 소유권을 증명한 갑은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뭐 한다? 확인 판결,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뭐 한다? 보존 등기 신청이에요. 1. 소유권 갑 신청하게 되고요. 자, 등기가 격류가 되면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네요. 대장과 등기부 맞춰주세요. 권리 변경됐으니 대장 맞춰주세요. 변경사실 통지를 합니다. 소유자 변경사실 통지. 일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확인 판결로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사례가 얘가 나와요. 대장의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무슨 판결? 확인 판결로. 자, 봅니다. 두 번째 이행 판결이에요. 자, 보시면 똑같아요. 얘는요, 신축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대장도 안 만났어. 그런데 보니까 이 갑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보니까 쟤는 신축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싸, 요거 봐라. 요거 내가 홀딱 어떻게 먹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A 자기 이름 등록하고요. 이 대장을 들고 가서 뭐까지? 1. 소유권 보존 등기 A까지 해서 보존 등기까지 격려한 사건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례가 다르다는 거 구분하시겠습니까? 얘는 대장까지만, 얘는요 보존 등기 명의까지 득한 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확인 판결 해봐야 보존 등기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확인 판결 가지고는요 보존 등기 못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판사님 이거 내 건데 정말 이러니까 알겠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소유권 확인 판결 내렸어요. 자,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자, 등기관 내가 판결문 받았으니까 내 등기 해줘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안 해줍니까? 그건 나는 모르겠고, 판결문 그건 나는 모르겠고, 보존 등기 돼 있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 안 됩니다. 또 동일한 물건에 중복 보존 등기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인마가 잘못됐다니까 판결문 판사가 해라 안 합니까? 해주세요. 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말할 거예요. 그건 난 진짜 모르겠고, 일단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라?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부터 하고 오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 판결 받아봐야 아무런 소송상의 이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소유권 확인의 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돼요. 확인 판결 안 봐도 됩니다. 바로 뭐 뛰어납니까? 바로 이 보존 등기 말소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말소하게 좀 해주세요. 1번 판사님 1번 판사님 이거 제 건데요. 2번 보존 등기 되어 있네요. 3번 말소 좀 하라고 하세요. 말소 이행을 소로 합니다. 그럼 판사는 이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 권리가 이제 실체 관계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니께 맞네 보존 등기 되어 있네. 말소 이행 청구 오케이 승소라고 한다면 이 말소하세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이행 판결문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지킵니다.
그리고요, 말소하고 나서 얘는 뭐 소유권자이니까 말소시켰겠죠. 맞나요? 그때 이 이행의 소로서, 이행 판결문으로서 뭐까지? 1. 소유권, 보존등기, 갑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세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타인명이다. 확인 판결. 대장뿐만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쳤다. 라고 한다면 이행 판결로서.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형성 판결인데요. 형성 판결은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형성 판결 언제 합니까? 형성 판결. 형성 판결문을 가지고 언제 보존등기 합니까? 사례. 대표적인 형성 판결 사례? 예,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하면, 자,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한다면 얘는요, 형성 판결문을 받아서 만다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과거에는 요 정도만 했으면 됐습니다. 확정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구분하지 않고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까지만 가져가면 되었는데요. 최근에 타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무슨 사례일 때 어떤 판결인지, 어떤 사례일 때 어떤 판결로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사례 정리 한번 보시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판정님 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으로서 소유권을 증명했다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봤던 것처럼 소송은 제기해야 돼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래서 확정 판결문으로 가지고 내용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진행이 된다면 그 소송 제기 상대방이 또 중요합니다. 이 소송을 어느 상대방에게 제소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상대방에게 제소를 합니다. 상대방의 제소. 방금처럼 누구에게? 대장상의 최초 소유권자 A에게. 또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 A 등에게. 그 상대방이 명확하다면 그 상대방이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해요. 그 상대방의 소를 제기하면 돼요. 하지만 방금 경우 이외에 상대방이 불명확하거나 A인 줄 알고 A를 찾아갔는데 얘가 뭡니까? 허무인입니다. 없어요. 불특정입니다. 특정하지 못한다면 토지라면 그 상대방을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될 거고요. 자, 건물이라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문, 법률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만입니다. 토지라면, 미등기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까지만인데요. 얘는 없지만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지만 어떻게? 건물은 없습니다. 어떻게? 시, 군, 구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면 국가, 건물이라면 시, 군, 구 상대로 제기를 한다의 문제였습니다. 이해됐나요? 아니, 상대방이 명확한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특정한다면 그 제사를 가는 것이고. 자, 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용입니다. 수용. 자, 수용은요, 나중에 다 네 번째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좀 자세히 볼 부분이지만 얘는요, 미등기라면, 수용 미등기라면요, 보존 등기 하면 되고요. 기등기라면요, 물론 이전 등기 형식상의 절차상의 문제로 이전 등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전 등기 한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의 그 실질은 보존 등기다가 연결되겠습니다. 운동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매년 퐁당퐁당식으로 매년 출제되는 기출지문은 바로 요 4번입니다. 건물이라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받는 자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달리냐가 대상이 뭔지가 더 중요해요. 자, 미등기 건물입니까? 미등기 토지입니까?
미등기 건물만이에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앞에 나오면 여러분 이게 뒤에 지문 있잖아요. 다 까먹습니다. 들으면. 왜? 여러분 자신사는 뭡니까? 특이 나오거나 확인으로 보존등기 그거만 생각한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특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앞에 뭐가 중요합니까? 건물인지 토지인지를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앞에 보세요. 우리가 대판수, 대판특수가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요. 건특이 그렇게 자주 나온다고 했죠. 시험 지문은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기출 지문 어떻게 나오냐.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얘만 나와요. 왜? 질문에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는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5번 쪽에 시군구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앞에 토지인지 건물인지 생각도 안 합니다. 본 적이지. 뭡니까? 대판수, 특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문제 틀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대판수, 대판특수에서 특이 중요하긴 하지만 건물이랑 안 나옵니다. 항상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하고 2번이나 5번이나 1번이나 이런데 특을 집어넣는다고요. 구분합니다. 함정에는 다 알고도 시험 치고 오셔가지고 리뷰할 때 이럽니다. 이럽니다. 이거였네. 토지였네.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건물인지 토지인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 반갈로 이번에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인에서 특별자치도지자 돼 있습니까? 네, 건물의 건 동그라미. 특별의 특 동그라미. 건특으로 외웁니다. 건특으로 외워요.